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딱 한 명의 선수가 아직 안 보고 있거든요. 예, 이 선수가 올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에 좀 죄송한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백민주 선수가 올 때 기분 좋고 환하게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또 올려먹는 재미가 있어야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로는 3시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약간 시간이 늦어지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미디어데이 진행을 꽤 여러 해 동안 해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시간이 갈수록 기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준비를 해와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 주실 때마다 이 PBA가 날이 갈수록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구나, 스포츠로서 산업으로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이번 시즌 투어 시작할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 팀리그를 시작할 때도 팀리그 미디어데이도 여러 기자분들께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지난 투어 미디어데이 때만큼이나 다채로운 질문거리로 또 여러 다각도에서 살펴보는 기사들로 당구 팬들의 즐거움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민주 선수가 도착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 신부 입장하는 느낌으로 시원한 박수 한번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원하세요? 예, 개원합니다. 당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프로당구의 별들과 함께하는 눈부신 대결대장 웰컴 투 웰컴 더 추대된 PBA 팀리그 2024-2025 시즌의 미디어데이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부터 26점을 놓고 치고 있는 아나운서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수들이 보기엔 굉장히 이제 좀 하수 같은, 꼬꼬마 같은 26점이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을 굉장히 불어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명하시고 위대한 선수 18분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새로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 PBA 팀리그 시작을 하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했었던 팀이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됐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이라는 또 새로운 타이틀 스폰서 구단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원 미비스라는 팀이 함께 하게 됐죠. 그래서 9개의 팀으로 이번 시즌도 이어가게 된 PBA 팀리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18분의 선수, 이제 각 구단의 리더 그리고 여자 선수 한 분씩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팬들에게 다양하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언론사 기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좀 담아달라고 지난 시즌에는 제가 선수들을 일으켜 세워서 기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선수를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데이는 먼저 장상진 TV 부총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즌 달라진 점, 바뀐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수들의 대략적인 질문들, 공통 질문에 의한 답변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질문까지 소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1시간 30분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질문들 쏟아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PBA 장상진 부총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BA 부총재 장상진입니다. 지금 오늘 때 소나기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또 선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제가 오늘 여기 인사말을 되게 많이 써놨어요.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분이 올해 좀 바뀐 부분들을 또 잘 설명도 해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들은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4-2025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주신 언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PBA 팀리그가 벌써 5번째 시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PBA 팀리그는 PBA, LPBA 투어와 함께 프로다움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컨텐츠가 된 것 같습니다. 당구 팬들의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몹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를 제가 여기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캐피탈, 우리원 위비스 팀이 새롭게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본 PBA 팀리그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따 아나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2주간에 걸친 대회를 통해서 김영환 선수, 또 하자기 선수 등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룰 개정을 통해서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이번 시즌 맞이하면서 사실은 10팀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PBA 팀들 사정상 9팀이 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블루원 리조트 팀을 우리원 위비스로 팀이 전격적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더 새로운 또 얼굴들이 많이 또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저희가 10팀으로 만들어서 또 팀리그를 꼭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 시즌은 또 어떤 스토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많은 언론 미디어 관계자분들께서도 오늘 최종 우승팀이 가려지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 선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즌의 바뀐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 배부된 이 종이 프레스 키트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스타일상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주 빠르게 말을 할 거라서 제 말을 듣고 다 쓰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테니까 이걸 보면서 부족한 점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룰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1세트의 변화입니다. 1세트가 그동안에는 이제 남자 복식으로 진행이 돼서 KW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KW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수준 높은 선수들의 연속 득점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이닝 또는 2이닝 만에 경기가 끝나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쿵을 치는 팀의 두 번째 주자의 선수는 큐 한 번 들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기에 좀 아쉽고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가 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KW 방식이 아닌 스카치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KW 방식은 공격자 공격 순번 점유 제도입니다. 공격을 성공시키는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하는 거고요. 스카치 방식은 공격 순번이 교대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A 선수가 득점을 하면 같은 팀의 B 선수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고 성공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선수가 모든 점수를 다 끌어낼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는 분이라면 2세트에 펼쳐지는 여자 복식은 그대로 KW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에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타임아웃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세트마다 한 번씩의 타임아웃을 쓸 수가 있었고 한 경기에서 팀당 2번의 매치 타임아웃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약간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이제 세트마다 진행이 됐던 타임아웃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한 경기에 총 5번의 매치 타임아웃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이 매치 타임아웃은 그동안 팀의 리더가 완장을 찬 상태에서
십자를 그리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격자도 벤치 타임아웃을 같이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벤치 타임아웃을 쓰게 되면 팀의 리더가 나와서 35초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35초의 벤치 타임아웃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공격 시간 35초가 늘어나는 굉장히 오랜 시간, 최대 35초씩 3번을 이제 공격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벤치 타임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50초의 시간이 주어져서 50초 동안에 논의도 끝내고 샷도 끝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리더들이 더 빠르게 뛰어다니고 테이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할 것이고 공격을 하는 선수의 성향을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번까지 쓸 수 있게 돼서 달라진 점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드와 우승을 차지해서 포스트시즌에 가는 팀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데 지난 시즌은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즌 1위를 한 팀이 혜택을 누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가장 약간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렸을 팀이 여기 계신 이제 NH 공격하는 그린포스 그리고 크라운한테 나온 이 팀들일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계단식으로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4위와 5위로 올라오는 팀이 경기를 해서 여기서 승리를 거둔 팀은 정규 시즌 이제 총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둔 팀과 경기가 되고 여기서 승자는 2위 팀, 여기서 승자는 직행을 하게 된 정규 시즌 1위 팀과 대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텐데 어떻게 시즌이 흘러가서 어떤 팀이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될지는 끝까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번 시즌 바뀌게 된 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느 선수가 어느 팀에 가야 됐고 지난 시즌에 이 팀에 있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어느 팀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이 프레스킷 정선주께서 만든 이 A4 용지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1시간 15분 동안 아낌없이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9개의 구단이 2명의 선수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공통 질문으로 이번 시즌을 임한 각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또 비시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각 팀의 주장들께서는 각오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동석한 여자 선수들께서는 비시즌에 개인적으로든 우리 팀 전체적으로든 어떻게 지냈고 이번 시즌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 좀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아 선수와 조재호 선수가 앉아있는 NH 농협카드 그린포스 팀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뒤쪽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워낙 단련이시니까 이 무거운 임무를 첫 번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H 농협카드 그린포스의 리더를 맡고 있는 조재호라고 하겠습니다. 올 시즌 가고는 작년에 저희 팀이 정규 1위를 했는데 아쉽게 떨어져서 당연히 올해도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 게 목표였고요. 작년처럼 똑같이 1위를 해서 마지막 파이널로 2위 가 있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정규 시즌 2위를 다시 한번 차지합니다. 김민아 선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포스 김민아입니다. 저희는 비시즌 때 을왕리라는 곳에 가서 다 같이 팀원들하고 이제 화합을 맞추자는 의미로 1박 2일의 워크숍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팀원 변동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 보니 새로 들어온 정수빈 선수하고 이제 함께하는 자리에 큰 의의를 두었고요. 1박 2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번 팀리그는 조금 재밌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을왕리에서 누가 올라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을왕리로 워크숍을 갔던 NH 농협카드 그린포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발리로 포상휴가를 떠났던 하나카드 하나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페이 유호입니다. 이번 시즌 저희 목표는 항상 우승이고요. 오늘 또 선수들이 너무 남이랑 똑같은 멤버들이라서
아무래도 좀 도움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는 포스트 시즌 진출해서 작년 같은 기적을 한번 더 만들어 보고 싶다는 저희 희망사 김고영 선수. 네,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는 외국 선수들이 새로 영입이 되고서 초반에 좀 불안하게 스타트를 해서 물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도 좋아지고 운도 많이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좋긴 했지만 사실 초반에 굉장히 많이 힘들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계속 이어가서 올해 좀 초반에 좀 기성을 잘 잡아서 불안하지 않게 좀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후반에는 조금 더 좀 자유로운 플레이를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그러지 못했고 많이 좀 속된 말로 많이 쥐어짜면서 후반에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결과는 좋았지만 진짜 심적으로는 저희 캡틴도 그렇지만 선수들이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좀 초반에 좀 잘 했으면, 그래서 마음이 좀 편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초반 러쉬를 목표로 달려나가겠다고. SK렌터카 다이렉트에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SK렌터카 다이렉트 강동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특별을 할 때마다 항상 한 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했는데 계속 한 적을 오면서 되게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여기까지 간에 2등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올해의 목표는 당연히 작년보다 더 높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고요. 하여튼 SK렌터카 좀 팀워크를 우리도 수도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지금 팀워크가 파악이 좀 잘 돼 있어서 이번 시즌에는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한지훈 선수. 네, 안녕하세요. SK렌터카 강진우입니다. 저희 팀은 작년과 그대로 멤버가 가고 이제 선수였던 조혜우 프로만 중국 선수로 들어와가지고 팀워크가 원래 좀 좋았지만 이제 팀워크도 다지고 비시즌 동안 체력도 많이 다짐했던 팀끼리 등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등산으로 체력을 더욱더 강화했다. 그 효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라운드 테라로 쌍둥이 아빠, 지난주에 돌잔치를 했었죠. 김재현 선수. 안녕하세요. 크라운드 라운팀 리더 김재윤입니다. 저희 팀은 아마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가장 팀워크가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입된 선수 중에 또 그 팀워크를 좀 더 확실하게 잘해줄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또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선수로는 그동안 자기의 본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저희 크라운드 라운팀의 복병이 되어서 또 큰 힘이 될 수 있는 선수로 잘 할 수 있도록 도닥여 줄 거고요. 아무래도 그 팀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 크라운드가 자랑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저희도 초반 러시로 인해서 일단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백민주 선수. 네, 저희 팀은 이번 연도 꼭 잘할 거라고 믿고, 일단 김재근 리더님이 너무 잘 이끌어 주시니까 하던 대로만 따라가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성원 선수 다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휴어스 헬스케어의 최성입니다. 지난 시즌 되돌아보면 저희 팀은 너무 팀워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올해는 팀워크를 좀 중점으로 두면서 여전히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는 우승이고 골프에서 우승 가능이 너무 높은 계단인 것 같아서 포스트 시즌으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현장 선수를 하시네요. 그래서 다른 거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올해 2년 차인데 작년에도 멤버가 많이 바뀌었고 올해도 많이 바뀌었고
내년에는 좀 안 바뀌는 팀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일단 올해 팀워크를 중심으로 좋은 성적 내도록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스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차유라 프로입니다. 우선 새 팀에 들어와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제 팀원들이랑 사실 저희는 뭐 어딜 가거나 솔직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경기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또 서로 이제 배려해주고 또 책임감이 이제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팀리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성원 프로님의 그 경기 스타일을 항상 동경해 왔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보고 또 팀원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그 비밀스러운 그런 무기들을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팀의 구멍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덕분에 멘트가 안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다음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밸런스의 이충구입니다. 저희도 뭐 크게 많이 떨어질 때가 이제 없는 것 같으세요. 올해는 좀 젊은 선수들의 기량을 제가 좀 잘 보완을 했어요. 같이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 같고요. 잘하겠습니다. 별다른 출시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로 미너스 유현지입니다. 일단 비시즌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체력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서 좀 장기전 시합을 할 때마다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체력 좀 보완을 했고 또 팀 리그에선 아무래도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그 외국 친구들 새로 들어온 이제 브락 카사스 선수랑 그 루피체네 선수랑 같은 곳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같이 있으면서 공도 같이 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좀 팀리그 시작 전부터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팀워크가 좋은 팀이 되고 싶습니다. 팀워크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유현지 선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데스가 홍두키 선수. 네, 데스가 바자의 홍두키입니다. 저희 2023-24 시즌에 어떻게 보면 신생팀으로 들어와서 팀 리더들이 그 해에 꼴찌할 수 있는 팀의 1위를 맡았는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2라운드 우승까지도 하고 좋은 성적을 보여드렸고 뭐 2024-25 시즌은 이번에는 저희도 사실 여자 2명의 선수와 일본의 우리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서 사실 조금 신선하고 훨씬 더 젊음이 넘치는 그런 주로 갈 것 같아서 에너지가 충분히 충만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 팀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걸 목표를 하고요.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우승까지 바라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Y 바자르 흥진입니다. 우선 저희 팀은 비시즌 동안 각자 프리하게 연습도 하고 각자 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런 연습 보냈는데요. 그 대신에 오늘부터 3일 동안 먼저 모여서 학습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번 연습을 통해서 화합도 갖추고 서로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시즌에 막내에서 최연소 맏언니가 되는데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지만 작년 시즌 1년 동안 그 팀리그를 뛴 그 경험을 토대로
저희 팀 막내들인 장가연 선수, 이제 권바연 선수와 함께 잘 화합해서 영 파워의 패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좋은 마무리가 간단한 토크였습니다. 웰컴 선수는 웰컴 피닉스의 서영 선수. 네, 안녕하세요. 웰컴 피닉스 서영민입니다. 그동안 이제 팀리그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저희 팀이 이제 좋은 성적이 계속 났었는데 작년에 이제 조금 부진한 성적으로 좀 팀의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한 저번 시즌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영입된 만큼 올 시즌은 꼭 자존심 회복을 꼭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존심 회복을 목적으로 지켰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도 비시즌 동안 이제 워크숍을 가서 팀원들끼리 합을 또 맞춰봤는데 좋은 기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좋은 결과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새로 이제 영입된 카시도 포스타스와 세미와 김두경 선수의 활약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는 멤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줬던 최현민 선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금탈 우리원 비비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생팀 우리원 비비스 오정필입니다. 저희 팀은 지금 멤버가 20명 연속 그대로인데요. 사실 작년에는 라운드별로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적이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저희가 2년 연속 파이널에 올라갔던 그 시절을 올해는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선수들 단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원 비비스의 서한솔 선수입니다. 일단 전 구단주이신 윤재영 구단주님의 에너지가 정말 많이 넘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저희 우리원 비비스의 신 구단주이신 정영기 구단주님께서도 에너지가 윤재영님 못지않게 정말 넘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팀원분은 전체 이동을 했지만 새로운 지금 아래 이제 재탄생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일단 작년 시즌에 저희가 정말 아쉽게 포스트 시즌 진출권을 따지 못했는데 일단 팀의 구멍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번 시즌에는 분명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 보여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우승이 목표입니다. 네.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네, 서한솔 선수가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명 선수들이 각자 가지고 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이제 이 선수들이 아직은 꺼내지 않은 이야기들을 기자 여러분들께서 끄집어내 주시기를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와서 마이크를 드릴 거고요. 마이크를 받으시면 어디에 누구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합니다. 자, 네. 네, YTN 김동훈입니다. 당구를 담당한 지가 딱 1년 작년에 처음 오는 사람이 인사였는데 1년 동안 이제 보니까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고 하고 일단 팀리그를 우승했던 지난 시즌 라운드 포함해서 그리고 개인전도 우승했던 같이 두 가지를 했던 선수를 쭉 보니까 김가연 선수하고 주재호 선수 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전 우승과 팀리그 우승할 때 그 우승의 빛깔이 어떻게 기쁜 게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리그와 개인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우승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부터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지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강동국 선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리그가 다 세팅이 되고 두 번의 대회를 했는데 두 번의 대회를 개인전을 하니까 팀리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수와 교수도 막 올라가고 이렇게 잘 치고 그래서 올해는 아니겠지만 올해는 뭐 안 되겠지만 다음 시즌에라도 저 선수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데려오고 싶다 뭐 이런 선수들도 눈에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가영 선수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팀리그 우승이 훨씬 더 어렵고 같이 있었고요.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PBA에 온 지 5년이 됐는데 팀리그 우승은 처음이었어요. 개인전 우승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전 우승 혼자 잘하면 우승할 수 있는데 팀리그는 혼자 잘한다고 할 수 없고 개인전 우승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데 팀리그 우승은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가치 있고 그 감동 자체도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우리냐 팀리그가 우리고요. 당연히 뭐 상금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개인전 상금이 훨씬 많긴 합니다만 그리고 개인전은 1년에 저희가 10번이잖아요. 팀리그는 한 번에 우승을 하고 개인전 또 10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이 있습니다. 그럼 조준 선수께서는 개인 투어 1년에 한 번 우승하는 것과 팀리그 우승을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예. 이건 뭐 한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팀리그 선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전 저도 이제 개인전을 여러 차례 해다 보니까 작년에 팀리그 1등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 이미지가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라운드 때 우승을 했을 때도 이렇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팀리그 파이널 우승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가 사실 그때 있지만 옆에서 우승하는 걸 보면서도 엄청 부러웠었는데 올해는 꼭 그걸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개인전 우승은 또 기회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합이 여러 차례 있고 팀리그는 1년에 딱 한 번의 우승밖에 없는데 당연히 팀리그 우승이 제일 하고 싶죠. 네, 기자님 결실을 예슬씨가 궁금하고 이제 강동구 선수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이 우리 보니까 항상 4년 동안 항상 나이가 제일 많은 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난해 이렇게 개인 시합을 하면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실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눈을 보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또 저랑 또 첫 시합에서 또 결승에서 붙은 김영환 선수가 진짜 실력이 진짜 일치일비까지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그 친구를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돋보이기도 하고 또 바로 같이 가장 중요한 결승전에서 시합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선수, 김영호 선수에 대한 평가가 높아서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듭니다. 이어서 질문을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CBS 로컬뉴스 윤종훈 기자입니다. 강동구 선수가 대답을 해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팀에서 누가 나가야 되나요?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팀 주장분들한테 여쭤보겠는데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꼽아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팀 외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팀은 아직 남자 4명밖에 없으니까 다른 팀도 5명은 팀이 되게 많이 늘어가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라서 네, 남자 5명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5명이어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각 팀의 리더들마다 우리 팀 빼고 다른 팀 우승 후보를 한 명씩 뽑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엄상필 선수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팀명과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올해는 휴원수가 저희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 선수 교체 후에 지금 개인전 시합이 2번 있었는데 남자 선수들은 뭐 다 증명이 된 선수들로 보이고요. 여자 선수가 항상 휴원수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2번의 투어를 보면서 여자 선수의 실력이 작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몇 단계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이제 여자 선수가 약하다 보면 저희도 그런 시절이 있어서 예전 생각이 나는데 남자 선수들도 사실 같이 흔들리거든요. 올해는 남자 선수들도 그래서 뭐 재기량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휴원수를 우승 후보로 생각합니다. 다른 팀에 대한 분석이 아주 꼼꼼하게 이루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웰컴 피닉스 서현민 선수. 네, 저희 팀을 빼고 말씀하셔야 돼갖고 저희 팀은 일단 빼겠습니다. 저희 팀 1위인데 빼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우승 후보는 일단 저희 NH 롤카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선수 변동도 거의 없었고 그동안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멤버들로 더 팀워크가 더 좋아지면서 올 시즌에는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황교익 선수. 제가 예측하기에는 뭐 SK 다이렉트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뭐 2023-24 시즌에 준우승을 했었고 지금 1차, 2차 개인 투어에서 강동근 선수가 멋진 기량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또 마음도 후석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팀, 본인의 팀원들을 잘 끌어안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강동훈 선수의 기분이 좋아서 팀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어서 이춘복 선수. 네, NH 농협 그리프스가요 전체적으로 팀 짜인 세트 좋고요. 이 세트 게임에서는 에버리지가 좋다고 굳이 다 이기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팀의 구성원 자체들의 에버리지가 가장 좋은 걸로 봐서 올해도 가장 우승 후보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아카데믹한 분석이었습니다. 최성원 선수. 네, 저도 NH 농협 멤버가 좀 너무 짱짱한 것 같고 좀 흩어질만도 한데 안 부르더라고요 선수들을. 그래서 다른 팀에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좀 부러운 것도 있지만 좀 일단 전력이 워낙 탄탄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장 센 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짱짱한 멤버를 버렸던 휴원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김재현 선수. 네, 작년 시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응원의 한 표 휴원스 팀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유는 없고 그냥 한 표 있다 하고 주는 건가요? 네, 우승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응원을 좀 있어야 우승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힘을 내는 휴원스. 네, 응원의 차원으로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SK엔터카 강동훈 선수. 네, 저는 두 팀이 있는데요. 한 팀만 해주세요. 한 팀만. 진짜 5대5라서 제가 첫 번째는 노래고요. 워낙 작년에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노래로 올해는 아마 제 생각에는 휴원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남자 선수도 지금 개인리그나 팀리그나 이상대 선수나 모랄레스 선수가 팀들에서 너무 잘했거든요. 그리고 또 유진현 선수가 또 새로 들어와서 너무 강력한 멤버가 되어서 이번에 진짜 못하면 이거는 진짜 개판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진짜 믿어보고 한번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경험담이신 것 같아요. 그 좋은 멤버로 이제 몇 시즌 동안 성적이 별로 안 좋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는데 저희랑은
차원이 틀리겠네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못하는 진짜 완전히 격하는 시즌이 끝났을 때 어떤 방을 차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정원 선수. 예, 작년에도 저희 팀이 팀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되게 우승했거든요. 이번에도 제 생각은 제가 이 8팀하고 본 결과로서는 스케이가 제일 좀 답답하게 닥치는 것 같아요. 저는 스케이 답변을 주고 싶습니다. 네, SK도 2표째 획득을 했고요. 조재호 선수. 저도 지금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는 SK였는데 자세히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크라운 혜태가 올해는 좀 잘할 것 같은 게 황영권 선수가 들어오거든요. 네, 황영권 선수가 워낙 김재근 선수하고 친해가지고 잘 보필을 하면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크라운 혜태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우승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크라운 김재근 선수가 아무도 우리를 주목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이를 낼 거다라고 해서 이를 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 표를 던져서 견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휴원스와 NH농협카드 그린포스에 대한 주목이 가장 높네요. NH농협카드 그린포스가 4표, 휴원스가 3표를 획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질문 한 30개를 다 해야 됩니다. 예. 네, 김민정 기자님. 네, 빌리언스의 스포츠 김민정입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 하는데 김명호, 하나카드 김명호 주장님, 작년에 김진아 선수가 솔직히 포트 시즌에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네, 이번 시즌에도 같이 가시는데 이번 시즌에는 김진아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좀 서섰나요? 예, 일단 포스트 시즌 같은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야죠. 예. 그리고 포스트 시즌 나서 어떻게 그럼 한 번 더 의창마속의 심정으로 앉아있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이거는 우승을 하겠으나 예, 김가영이가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만 더 벌떡 일어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리더로서 갖는 중압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선택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리더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어 골프 전문 기자입니다. 올해 헌트키 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모리 선수를 영입하셔서 제가 경기장에 일본 좀 뉴스 릴리즈를 많이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모리 선수를 영입해서 기대감이라든지 목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제 외국 선수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리 선수를 저희 팀에서 최종적으로 컨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모리 유스케 선수가 기본기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에 공이 깔려 있으면 그런 공들을 잘 처리를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많이 포인트를 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모리 유스케 선수가 충분히 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좋은 활약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제가 거기에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모리 선수가 산체스 선수와도 인연이 있고 우리와도 유창해서 이제 소통하는 문제가 없긴 한데 황득희 선수는 약간 파이팅 있는 스타일이지만 모리 선수는 굉장히 좀 결이 고운 선수잖아요.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답답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양날의 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합이 잘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모리 선수가 조금 일본어도 당연히 잘하는 거고 영어도 좀 어느 정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체스하고 같이 이렇게 영합을 하는데 그런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앞으로 좀 갖다 주십시오.
이제 한겨레신문의 김찬국 기자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팀리그가 되게 좀 중요한 리그고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제가 좀 약간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우승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팀리그가 좀 대단한 경기 포맷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개인적 우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뒷줄에 앉아 계신 우리 여자 선수 한 4분 정도는 아직 우승 못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차유람 선수, 용현지, 한지은 또 서한석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개인전 우승도 하나의 목표가 될 텐데 제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는 팀 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팀 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내가 개인전에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유람 선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개인전 우승을 못한 건 당연히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또 팀리그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이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는데 개인전은 어쨌든 저 혼자 테이블 앞에 서서 제가 모든 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지만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체력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이제 팀리그 했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이제 근데 그 개인 선수가 체력 관리만 잘한다면 이제 팀리그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남자 선수들에게도 많은 공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즌에도 또 제 개인적인 그런 능력치가 팀리그를 통해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용현지 선수에게 마이크를 좀 전달해주시죠. 일단 차유람 선수 말씀대로 개인적 우승은 개인적인 영향이라고 이렇게 좀 성적 실력이라고 생각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건 제가 같은 팀리그 좀 월클래스 선수들이랑 같이 이제 시합을 하면서 보는 것도 많고 또 옆에서 같이 배우는 것도 많아서 제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팀리그에 오고 싶어 하는 거고 팀리그에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게 있다 보니 이거는 모든 선수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지은 선수. 우선 이미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팀리그를 뛰면은 많은 상황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마다 어떻게 멘탈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팀리그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개인전 때도 그걸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 선수분들께 이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 서한석 선수. 지은 선수랑 정말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제가 당구 영상을 굉장히 많이 시청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직접 경쟁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탑티어인 선수분들과 매일같이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팀리그에 없는 선수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있는 저로서는 정말 큰 장점이고 그게 정말 큰 자양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은 개인전에도 충분히 영향을 주고 우승의 기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영향을
네, 기자님들께서 이제 여기 계신 선수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아직까지는 날카로운 질문을 좀 난처한 질문을 하지는 않고 계신데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다운된 것 같아서 좀 유쾌한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교육 캐피탈의 이제 손원솔 선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이제 구단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 이제 만나게 된 구단 중인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첩보로는 우리 교육 캐피탈에서 구단에서 연봉을 인상해줬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연봉 인상이 많이 됐으면 만약에 크기만큼 크게 좀 웃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시벨이 상당히 올라간 걸 보니까 꽤나 만족스럽게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분위기를 살짝 띄운 것 같은데 박성원 선수 덕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질문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윌리엄스 김민영 기자입니다. 그 한지우 선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도 본인도 말했지만 최연소 만원이가 됐다고. 네, 작년에 팀리그 처음 합류해서 그 같은 팀이었던 이규정 선수랑 또 한슬기 선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고 인터뷰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조언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동생들이 생겼잖아요. 끌고 갈 동생들이 생겼는데 정말 권발리 선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팀리그를 뛸 때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알려준 게 이제 우경 언니인데요. 이우경 프로인데요. 이제 그 조언을 듣고 처음에 1, 2라운드 때까지만 해도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언니가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긴장감도 많이 풀렸고 점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동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이충복 선수에게도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팬들의 요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선수들, 특히 남자 선수들이 좀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외국인 선수가 3명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는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더 짜거나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처음인데 뭐지 어렵죠. 네, 처음이었고요. 일단 다른 저희 팀과 구성원 자체를 보면 NH농의 모습이 좀 비슷했었는데요. 저도 좀 자리를 잘 못 잡고 전체적으로 좀 흐트러짐이 있었나 싶지 않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운영하기가 솔직히 뭐 그렇게 막상 다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해야 될 일이었고 제가 잘했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작년에 좀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좋은 팀도 만들고 젊은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좀 제가 다 케어해서 저랑 같이 좋은 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기자님. 안녕하세요. 큐스포츠 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최상원 선수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승 후보 꼽는 질문에서 본인 팀이 이제 포스트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팬들도 그렇고 요즘 슈언스가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아가서 파이널 우승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에 대해서 최상원 선수의 솔직한 심정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대도 많지만 불안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어떤가요? 그만큼 이제 멤버 변동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올해는 일단 저희 팀에서 제가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수들을 좀 통솔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훨씬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해는 저도 엄청 기대된다. 저희 팀 멤버들과 같이 너무 즐겁게 막
하는 날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벌써 우승 들고 있는 모습이 야간하는 것 같은데 그만한 또 이유가 있죠. 검증된 팀리그 선수 모랄레스 선수도 합류를 했고 그리고 앞서 다른 팀에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이진영 선수가 차유람 선수도 합류를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약간의 우려사항으로 이진영 선수와 차유람 선수, 김세현 선수 이 세 선수가 캐릭터가 굉장히 확실하다 보니까 잘 섞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거 차유람 선수께 한번 마이크를 이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휘연이가 제가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여자 선수 중에 소용스에서 저를 지명했다는 거를 알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이제 들었고 이제 저 기분적으로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싶고 저 역시 언니로서 휘연이를 다 이제 저도 역시 아까 한지우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감도 많이 주고 싶고 또 이신영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배울 부분이 정말 많은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잠깐 얘기했는데 엄청난 연습 벌레라고 하세요. 그래서 집 당구장밖에 못 오신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 기본의 경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만 잘하면 우승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최성원 선수가 저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휴먼스의 슬로건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질문 아직까지 한 30분 정도 시간. 예. 큐스포츠 이상입니다. 이충복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봤을 때 팀이 좀 부목해야 될 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팀 분위기 쇄신 같은 걸 위해서 조선에서 뭐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게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뭐 어떤 결정사항을 가지고 제가 누군가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확히 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작년에 처음 TV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었고요. 좀 지금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당구를 쳐왔고 언젠가는 저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괜찮고요. 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하면 작년에 좀 남자 5명에 여자 2명이라는 팀이 요구를 짜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남자 4명에 여자 3명의 팀 구성원으로 간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짜임새가 훨씬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얘기를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팀 구성원에 있어서 장점을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어느 세트에 어떻게 구성해서 있는 거에 대한 게 좀 더 활용 범위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올해는 좀 더 잘할 거라고 아니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영 기자님. 아직까지 질문을 안 받은 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충복 선수에게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 개인전 1승 되게 어려워하고 계시잖아요. 반면에 팀리그에서는 성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멘탈 부분이 제가 좀 안 좋았다 이런 판단을 제 스스로 하고 있고요. 피지컬적으로도 좀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요즘 생각하는 게 이제 좀 더 생각과 몸 자체를 좀 더 제 스스로한테 자신감도 주고 좀 더 즐겁게 당구를 칠 수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은 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 전에 했던 거를 좀 더 잘 살려서 좀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잘할 겁니다. 오늘의 질문 중 제일 어려워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수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상현 기자님.
마이크 이쪽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조재호 선수하고 김민아 선수 있으니까 그 정수빈 선수가 같은 팀이잖아요. 이번에 또 상황까지 만나요. 그래서 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조재호 선수나 김민아 선수가 같은 팀 선수니까 그 선수 하는 거 보면서 혹시라도 자문이나 조언한 게 있으면 어떤 것을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에 워크숍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줬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합 전에 당연히 단체 톡방이 있으니까 응원해주는 말이나 그런 걸 해줬던 것도 있고, 워크숍 때도 똑같이 그런 것들 언니들이니까 잘 지내면 좋겠다. 본인이 또 그 유명의 언니들을 다 좋아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걱정은 안 되고요. 이번에 4강까지 갈 줄 몰라서 원래는 팀리그 들어가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약간 멸치에 조금 맞춰놓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싹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태력을 잘 활용을 해서 시합을 할 생각입니다. 네, 김민아 선수. 저희가 제가 팀리그 하면서 저희 팀이 여자 선수가 3명이 된 건 이번 처음이라서요. 아마 조금 팀리그 초반에는 라운드 우승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성적 면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정수빈 선수를 조금은 경험만 조금 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조금 짰었는데 되려 저희는 못하고 막둥이 정수빈 선수가 또 일을 내주는 바람에 아마 조대로 프로님이 조금 더 오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같은 선수로서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막둥이가 들어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마도 이번 시즌도 큰 무리 없이 잘 될 것 같아서 걱정 안 합니다. 네, 정수빈 선수가 개인 프로에서 1.5짜리 경기를 수시로 쳤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팀리그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김민아 선수 마이크를 잡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2세트, 4세트는 승률이 거의 60%고 아주 좋으셨거든요. 에버리지도 상당히 좋고. 근데 팀 자체가 6세트 경기가 많이 적어서 그랬는지 6세트에서 김민아 선수가 기대만큼의 승률이 안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제가 개인전도 그렇고 조금 만족스러운 경기를 했었는데 이게 팀리그하고 개인전하고는 부담의 차이라던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서 제가 조금 독하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담대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2세트, 4세트에는 이제 복식이다 보니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잘 했었던 것 같은데 혼자서 이제 6세트를 치려고 할 때에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한 번 더 제 팀원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좀 이런 부분에서 6세트가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제가 담대해지지 못했던 게 아마 승률이 좀 저조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즌에는 6세트에 제가 만약에 또 배정이 돼서 그런 순간이 온다면 팀이 지든 이기든 그냥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만 치자라는 마음으로 조금 마음을 비워놓고 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률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를 깨면 안 된다라는 부담 또한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NHN 스포츠 권수영 기자입니다. 김병호 선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지난 시즌에 파이널 승자로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전에 이충복 선수가 팀 짜임새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승자 주장으로서 팀 오더를 짜고 또 선수 활용을 하는데 본인만의 특정한 기준이 있으실까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선수의 시작이야. 그리고 이 팀은 선수들끼리 같이 의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백민주 선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인정수 선수와 지금 여자 선수 2명이 팀을 유일하게 해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분명히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줬고 특히 팀원끼리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두 분의 나이 차이가 10년 나지 않습니까? 96년생, 86년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안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어떻게 두 분이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정수 프로라는 그 대한민국에 있을 때부터 같은 연맹이라서 굉장히 친하게 자주 지냈고요. 인정수 프로와 강지은 프로가 트레이드 되면서 그냥 똑같다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나는 동생으로서 언니가 잘 따르고 또 언니가 잘 이끌어줘서 좋은 관계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이어진 좋은 관계에서 나온 멋진 팀워크였군요. 설빈 선수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팬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하거든요. 눈빛을 보니까 뭘 물어볼지 좀 알겠다는 눈빛이십니다. 예.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두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팀의 성적을 내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리더 입장에서는 팀 전력이 강한 게 더 부담이 될까요? 팀 전력이 차라리 약한 게 나을까요?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팀 성적이 나야 되니까 강하게 해서 좋은 거죠. 팀 전력이 일단은 더 강하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카시오코스타 선수와 세미사이먼 선수도 개성이 굉장히 강한 선수지 않습니까? 뭐 팀의 화합, 팀워크, 융합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물론 저희들도 이제 회사에서 그렇고 많은 두 선수한테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 선수가 이제 당구 스타일도 워낙 꼼꼼한 스타일이고 또 지금까지 카시도 코스타 선수도 팀리그 경험도 있고 샘세이 선수도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좋고 또 두 선수를 이제 어떻게 세트 오더를 잘 활용을 해야 될지 그건 좀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이 든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의 역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뉴스의 안동훈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까 김가영 선수가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막판에 우승을 했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최종 우승까지 하셨잖아요. 물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겠지만 막판에 좀 집중력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반면에 초반에 우승을 해서 이제 먼저 올라가면 조금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서 좀 정반대 입장에 있으셨던 하나카드랑 NC 인물카드 두 팀의 시즌 전반적인 이런 측면에서 시즌 전반적인 운영이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가영 선수부터. 사실은 뭐 NH 농협카드가 후반에 뭐 안심하고도 쳐가지고 저희가 이겼다고 저희가 또 성적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걸 많이 못했어요. 뒤에는 한 게임 한 게임 그냥 뭐 분석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가 너무 급급해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불끄기만 너무 바빠서 그게 초반에 조금 저희가 뭔가 여유가 있었으면 그러지 않은 김준하 선수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활용을 못했던 이유도 그러니까 이제 불 꺼야 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만약에 잘했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과감한 언어를 땄을 수도 있고 선수들도 좀 더 과감한 플레이를 했을 수도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던 내용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들도 있거든요. 결과는 물론 좋았지만 그리고 그 결과가 운이 또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팀이 그래서 인정하게 얘기해서 조금 더 좋은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정말 제가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번 시즌에는 이번에는 증명하고 싶은 거 초반에 저희가 좀 러시를 해서 후반에는 좀 내용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조도현 선수. 작년에는 뭐 전반기에 5라운드까지 다 시합을 잘해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포스트 시즌을 가서 우승팀이 뭐 지금 올해 다시 바뀌는 1위팀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경기만 잘못해도 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팀이 또 이제 전반기에 너무 잘하다 보니까 포스트 시즌에 좀 당연히 잘하겠지라는 좀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올해는 더 일단 포스트 시즌 올라가야지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다방면으로 좀 팀원도 남자 5명에서 남자 4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활용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자 선수들도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체력을 다 쓸 수도 있고 누구 한 명이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컨디션에 따라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더 재밌는 플레이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동훈 선수께도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조예은 선수를 육성 선수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은 곳에서 들었었는데 그런 구단이 딱 하나였잖아요. SK엔터 다이렉트. 근데 그동안 조예은 선수를 바로 선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시즌에 새로 영입을 했는데 이제서야 영입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2년 전에 육성 선수로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실력이 아직 좀 들어오기 힘든 정도의 실력이었고 지금도 물론 기존에 있는 선수들보다 실력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경험도 못 쌓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 좀 결심을 해서 이번에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키워보자는 크게 키워보자는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연습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한 2, 3년 뒤에는 조금 더 높은 연습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의리를 보여준 SK엔터 다이렉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똑같이 질문 드리는데 정규리그 1위가 최종 우승을 하게 된 시즌 동안 한 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기다린 것에 좀 체력적 이점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경기 감각 유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좀 위에 올라가 있는 확실히 우승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파이널을 가보지 못해가지고요. 마지막을 가보지 못했지만 네, 사실상 보면은 시합을 다시는 못했지만 옆에서 봤을 때 시합을 치르고 올라가는 팀이 기다리는 팀보다 유리하다는 걸 확실히 느껴지고 그렇지만 이번 올 2024-2025 시즌에는 우승팀이 이제 결승에 선착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좀 좋죠. 그냥 주로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 2등 정도 가야지 좋지 않을까. 2등이 되더라도 이사를 해서 올라가서 결승전을 치는 것과 우승을 확보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두 가지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파이널 직행이 당연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팀리그 리더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기서 거수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파이널 직행이 낫다 아니면 포스트 시즌 진출만 확정할 수 있으면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낫다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파이널 직행이 나오면 손을 들고 아니면 그냥 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동구 선수와 엄창필 선수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셨고 다른 분들은 그래도 직행이 낫다. 이게 100%는 아니네요. 엄창필 선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두 번 경험이 있죠. 일단 질문의 여지가 둘 다 파이널 올라간다는 가정 아닌가요? 아니요, 포스트 시즌만 올라가는 거. 포스트 시즌만? 예. 그럼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렇죠. 좀 바꾸겠습니다. 예. 혹시 강동구 선수도 저렇게 이해를 하셨나요? 아니, 저는 내가 그냥 아이리스 스피커 같아서 그냥 포스트 올라가면 워낙 팀에서 그냥 아이리스 스피커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지난 시즌에 토너먼트를 통해서 이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한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을 받는다면 긴 질문 한 3개 정도, 짧은 질문 한 5개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민현 기자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웰컴 저축은행에서 이번에 히가시 나스미 선수가 빠지고 김도영이라는 새로운 이번에 PBA를 아예 처음 보는 선수를 영입을 하셨어요. 주장으로서 김도영의 선수의 장점, 파악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김예은 선수, 최인희 선수, 김도영 선수 이렇게 어떻게 좀 조합을 잘 만들어 보고 있는지, 그런 구상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김도경 선수는 드래프트장에서 처음 이름을 들어봤고요. 전혀 모르고 있던 선수라 드래프트 후에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고 조금씩 알게 됐는데, 일단 김도경 선수는 이번에 처음 개인전 팀리그 처음 이제 넘어가서 많이 이제 팀리그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여자 선수들이 나이도 이제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어서 또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김도영 선수는 나이에 비해서 거기보다 좀 방금 치는 스타일, 좀 화이팅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 그 스타일로 그대로 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최혜미 선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웰컴 피닉스에서 구단 차원에서 여자 선수들 레슨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SBS 스포츠 이윤수 해설위와 함께 레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혜미 선수 레슨을 받는 직후에 또 우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김도경 선수 레슨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단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서 어떤 내용으로 레슨을 받는지 좀 이야기 드려주시죠.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는데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임준수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 이어나갈게요. 이렇게 또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이번에 김민환 선수께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개그맨 김민수 씨랑 통화를 했는데 NH 농협카드 그린코스랑 이것저것 많이 모여서 찍기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다음 편을 찍어야 될지 고민하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그런 대외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지 구단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민수 개그맨 분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NH 농협 카드 그 회사 자체에서 최강 그린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방영하기 위한 콘텐츠를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만들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인지 요번에 한 번 더 이제 새로운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멤버도 생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도 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선수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웰컴 피닉스와 SY 바자르에서도 구단 차원에서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웰컴 스포츠는 소속팀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많이 모셔서 하고 있더라고요.
서민 선수는 이런 거에 대한 뭐 즐거움 아니면 부담 어느 쪽에 가까우실까요? 일단 너무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하시니까 너무 즐겁고요. 이제 당구 쪽으로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도 많이 있고 또 레슨이나 이런 영상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팬분들이나 이렇게 보시기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SR과정에서도 지금 황덕기 선수랑 한혜진 선수가 같이 썸네일에 올라와서 샷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황덕기 선수께서 직접 그런 걸 좀 해보자고 말씀하신 건가요? 어떤가요? 그래도 뭐 제가 직접 하고자 해서 한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홍보 차원에서 했고요. 저희도 뭐 즐겁게 홍보 차원에서 같이 재밌게 찍었습니다. 혹시 다른 구단에서도 이런 뭐 콘텐츠나 아니면 대외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고 있다, 그런 게 있는 구단 간단히 좀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없는 걸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획을 하신다면은 저한테 뭐 진행이나 이런 거 싸게 해드릴 테니까 맡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된다고 해서 제가 당구 담당을 시작하면서 한 20년 만에 당구 국대를 잡고 13점을 쳤거든요. 지금 1년 만에 지금 18점. 그 질문은 황덕기 프로하고 이충국 프로 두 분께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두 분을 제가 보고 잘 보고 있어서 저 같은 잘 못 치는 저점자들이 많이 보고 응원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당구를 보면 볼수록 어렵더라고요. 추천보니까 더 어렵고, 당구를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잘 배울 수 있다. 이 팁을 짧게 좀 해주시면 말씀을 두 분. 우선 당구는요, 60이 넘어도 당구를 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당구장을 많이 가셔서 치면 당연히 당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짧게 팁을 드리자면 우선 폼을 따라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특정 선수를 이 선수는 이런 폼으로 친다, 이런 선수는 이런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한다, 또는 아주 가장 이 선수는 이런 축구치를 하네? 뭐 이런 걸 따라해도 당구가 조금 더 늘 수 있고 조금 더 재미있게 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하다 보면 될 것이 된다는 요지의 황덕기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구가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점, 핸디 10점서부터 핸디 40점까지 이렇게 나온다 보면요, 제가 생각해 한 15점 정도에서 치시는 분들은 와, 저 공이 많네, 가는 길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거고, 한 15점 넘어서 이제 20점 초반대 핸디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렇게 하니까 또 키스도 빠지고 저런 힌즈롤도 칠 수 있는 거네, 이제 그런 걸 느껴가실 거고, 이제 20점 초중반에서 30점까지 딱 이제 그 정도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공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포지션 플레이, 디펜스 플레이 여러 가지도 같이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당구도 공을 어떤 기구 갖고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돌아보면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TV로 저희들이 당구 시합하거나 이제 경기를 하는 거 보실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더 재미를 어떤 쪽에 더 흥미를 느끼고 보시는 분들이 다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명확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안에서 가장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스포츠에 대한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상현 교수님. 네, 큐스포츠 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이충국 선수에게 여쭤보는데 하샤시 선수가 부각 선수가 이걸 합류했잖아요. 네,
그 선수에 대한 기대가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올 시즌 2번 개인전 시합을 할 때 제가 지켜봤는데 전체적으로 플레이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게 보는 거는 작년에 저희 팀이 베트남 선수 남자 2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루키치넷이라는 터키 선수가 있기 때문에 파샤치라는 선수가 들어와서 같은 나라의 그런 팀워크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팀워크 자체에서도 좋고 즐겁게 팀원이 다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갖춰진 것 같아서 저는 더 좋습니다. 그 하재민 선수 적응도 지금 무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팀의 적응?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못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요. 여기 저희 팀에 명예인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끼리 좀 잘 붙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김재훈 선수하고 차유람 선수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차유람 선수도 아이가 2명이 있고 김재훈 선수도 이제 갓 돌 지난 아이가 2이 있는데 아이들을 돌보면서 물론 엄마와 아빠로서 집마다 약간의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육아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팀리그 열흘 넘게 집을 비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이게 사실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데 팬들 입장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차유람 선수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요. 또 엄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둘 다 엄마 껌딱지여가지고 저도 이제 숙소에서 자고 싶지만 아마 팀리그 때는 이틀 연속은 못 잘 것 같고요. 이제 스케줄 봐가면서 뭐 하루는 숙소에서 자고 하루는 좀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지내고 약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워낙 그 늦은 경기 시간이 많아서 그럴 때는 이제 남편과 또 저희 엄마 어머님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재훈 선수. 둘 한 번에 기억 오진 않으셨죠? 남들은 뭐 쌍둥이면 거의 2배라고 하는데 2배가 아니라 뭐 거의 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경험이라서 뭐 그거의 큰 의미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힘듭니다. 무조건 힘들고 거기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육아를 하다 보면 좀 멘탈이 강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멘탈이 나가고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으로 조금 팔에 힘이 좀 세지지 않을까 하니까 어깨가 아프고 여러 가지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에 싹 알려주는 게 우리 또 아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만 갖고 있다면은 이번 팀 리그도 이제 잘 헤쳐 나갈 수 있겠지만 저 와이프나 장모님께는 정말 죄송한 따름입니다. 네, 김병호 선수는 따님이 힘든 걸 다 알려주시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웰컴 투 웰컴 더 축구의 PBA 팀리그 2024-2025 시즌의 이제 개막 미디어데이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고요. 선수들 모여서 단체 사진도 찍을 거고 다 찍은 다음에는 기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선수마다 대결 질문을 한 시간 순서를 따로 또 마련을 할 테니까 이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선수들에게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뽑아내셔서 기사를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10월 15일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PBA 이우석 사부님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이우석 대리님 언젠가 상무가 되실 분이어가지고 이우석 대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언제든지 모여가지고 개별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